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탄핵 정국 당시 자신을 향해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며 조국, 안민석, 주진우, 김어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유라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0조 찾아오시는 분께 다 드리겠다며 300조 얘기만 나와도 경기 날 것 같다고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안민석이가 많이 뜨끔할 것 같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바이든 행정부 초대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필립 골드버그의 인준안이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6개월 만에 이제야 주한 미국 대사가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절반 이상 기간 동안 미 대사가 공석이어서 홀대 논란이 있었죠. 필립 골드버그 신임 대사는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는 강경파라 대북 압박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차기 정부 그리고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며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려는 북한의 불량 정권과 맞서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대북 관련 강경 기조 우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괴뢰도당은 선전 매체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중국 한관영 매체 편집인 출신인 언론인이 한국의 아시아 최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이버 안보기구 가입 소식에 한국의 끝은 우크라이나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후시진 중국 환구15 전 편집인은 현지 시간 5일 트위터에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 가입 소식을 담은 온라인 기사를 공유하고 영문으로 한국이 주변국에 대해 적대시하는 길을 간다면 이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주제넘은 개소리를 늘어놨는데요. 후시진 전 편집인은 과거부터 한국과 관련해 각종 막말을 내뱉은 인물로 아주 유명한 놈인데요. 중화 사상에 쩔어있는 이 작자는 2017년 9월 한국을 향해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이를 한미 양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라는 취지의 방탄소년단 BTS의 벤 플리트상 수상 소감과 관련 중국을 무시했다고 발언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집단 다구리를 처당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주제넘은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혼밥 대접처받고도 중국몽이라 시불렁거리며 중국을 극진히 사대한 문재인 후광 덕분 아니겠어요? 항상 더 큰 적은 내부에 숨어 기생한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지만 일찌감치 이런 꿈은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한 코로나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한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6일 문재인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명, 중증 환자 1만 8천 명이 발생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탄 대한민국 호 선장 문재인, 1등 항해사 김부겸, 2등 항해사 유은혜, 3등 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문재인이 대통령 퇴임하면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문재인과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발판을 이번 소송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 매체들과 좌파 인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때 저격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흠잡을 거리나 선동할 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 결국 허위사실을 지어내서 선동하는 방식을 택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한걸레 신문은 한동훈 후보자가 이틀 새 고발 건수만 무려 9건이라며 언론 겁박에 언론계가 두려워서 기사 못 낸다는 제목의 타이틀을 달아 읍소하는 기사까지 게재했는데요. 그래서 한걸레와 그 기사에 등장한 언론계에게 한마디이겠습니다. 언론을 겁박해 기사를 못 낸다고요? 이 작자들아, 거짓 선동 기사 말고 사실 확인된 기사만 올려 이 양반들아.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바로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한겨레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한동훈 측의 금융치료가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치료는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벌금 또는 위자료를 받아낸다는 속어입니다. 좌파가 잔대가리 굴려봐야 결국 이 측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경찰의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예상대로 보궐선거 출마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6일 예상한 대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했고 이재명이는 마치 마지못해 출마하는 것처럼 동의하는 모양새를 꾸몄습니다. 꼴에 자신들을 향한 굽지 않은 시선을 의식하긴 하나 본데요.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인천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도피처도 은신처도 피난처도 아님을 명심하라고 질타했습니다. 허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이는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하여 숱한 범법 행위로 성남과 경기도를 농단해놓고도 그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의 기색 하나 없이 집거하다가 이제는 대장동을 등지고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도망가서 재기를 노리는 건가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동을 공익 환수의 모범 사례, 단군 이래 최대 지적이라 자랑하고 대선 내내 높은 도정 지지율과 공약 이행률을 뽐낼 때는 언제고 정작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민심의 판단을 받기가 두려운 나라고 비꼰 뒤 성남 시민의 민심이 싸늘해지자 황급히 인천으로 가려는 저희가 무엇인지 국민이 모를 것 같나. 성남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이재명이 정치적 재개를 위한 도피처이자 발판으로만 여긴 민주당과 이재명이도 반성하라. 이 또한 인천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자가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서라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건가?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없으면 총리 없이 새 정부 내각을 출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총리는 한덕수 한 명이라며 인준이 안 되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5일 한덕수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청문회 수고했다.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만약 정치적 이유로 우리 정권을 발목 잡기 위해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 총리 임명 안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거부할 경우 총리 역할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장관 임명이 미뤄질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일단 유임시키는 대신 차관 체제로 끌고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민주당의 주도권을 내줄 경우 향후 전국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 초기 민주당의 방해에 굴복하면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수많은 장관들은 국민의힘이 찬성해서 임명됐느냐? 한덕수 후보자 인준 거부는 새 정부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볼모로 삼아 한동훈을 쳐내려는 모종의 거래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회의에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며 한덕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국토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도 낙마 리스트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덕수 후보자가 인준을 받으려면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 지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시바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민주당 너것들이 말하는 국민 심판은 어느 나라 국민을 지칭하는 건가요? 참고로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뉴데일리, 시장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피플네트워크스 리서치가 지난 4일에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한덕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48.8%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 41.7%보다 7.1%포인트 많았습니다. 이는 오차 범위 밖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9.4%포인트였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